안녕하세요. 빌딩 지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맞습니다. 2분기가 다 지나갑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제 전망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강남 부동산 빌딩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작년 3, 4분기 해가지고 23년 1분기까지는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6점 중반 막 이렇게까지도 올라왔었는데 그게 올 1, 2, 3월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어요. 3, 4, 5월 넘어오면서 금리가 또 떨어졌죠. 기준금리는 똑같아요. 가상금리, CD금리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제 대출 잔금 나간 게 4% 후반, 5% 초반 이렇게 이제 나가면서 꽁꽁 얼어 있을 때 사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뒤늦게 또 접하시고서 요즘 이제 거래가 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수 문의가 좀 많은 상황이긴 엄청 많아죠. 사람들의 심리가 예전보다 괜찮아졌나요? 최근에 헐월님께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한 10% 정도 저점 대비 올랐다고 했잖아요. 빌딩 같은 경우 몇 퍼센트나 올랐나요? 금매 기준으로 20%, 정가보다 20% 금매가 나왔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10% 정도는 지금 오른 상황이에요. 시세가 올랐다기보다도 금매 같은 경우 20% 다운시켜서 살 수 있었던 게 10% 정도 다운해서 진행이 가능한 것들. 금매가 대비 조금 더 올라간 건 맞네요. 금매 기준이에요. 금매 기준.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유튜브나 언론에서 계속 공포 분위기에 나오잖아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기사나 주제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또 어그로라고 하잖아요. 방송을 내보낸다, 기사를 쓴다. 이거 자체는 누군가가 많이 봐야 그분들도 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부동산에 가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식도 그렇고 우리 부동산도 그렇고 법칙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시장이 안 좋다, 얼어붙었다, 값이 떨어졌다. 이때는 진짜 살 때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제가 사보고 저희 건물도 사본 결과 공포 분위기 때 저는 사야 되는 게 무조건 맞다 보고, 그리고 진짜 이게 좋은 분위기 때는 팔아야 되고, 이거 사이클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진짜 15년을 이 강남 바닥에서 보셨잖아요. 그럼 두 분이 이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 그런 게 있을까요? 무늬가 쭉 없다가 또 연락 오시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알죠. 그 무늬가 달라요? 완전 얼어붙어 있을 땐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봐요. 다른 분들 아무도 모르는 거였는데 강남에서 보면 우리 저희처럼 이렇게 빌딩 매매를 하는 데가 있고 사무실 상가 임대를 하는 데가 있고 원룸 임대를 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 직종마다 퇴사율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때 저희 매매 시장은 완전 전성기였어요. 이 업에 그 종사자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 너도 나도 돈을 번 시기였고, 그 당시에 특히 상가 임대차를 전문으로 하시는 종사자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그만뒀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밤 9시 넘으면 4명 이상 못 모이게 하죠. 재택근무 시키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수수수 막 그만두더라고요. 이 주거 시장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만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집을 안 구하고 있구나. 강남에 안 구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구나. 부동산 종사자들이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보인다. 아파트에 붙어있는 단지 내 부동산이 막 폐업을 우르르 해. 그러면은 지금 저점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막 그 동네 막 부동산밖에 없어. 그때는 팔아야 돼요. 예. 지금이 살 때다 사야 된다. 지금은 더 떨어진다. 막 무섭다. 위기다 하는데 두 분은 거의 그런 얘기 거의 안 하시거든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게 맞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보시는 분들한테 뭔가 조장하는 게 아니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업도 업이지만 저희도 투자자거든요. 저희도 수요자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 같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한국 집값이 이제 10년 뒤에 위험한 이유가 인구 감소, 가구수 감소도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면 강남 건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까? 저는 이럴수록 무조건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 생각해요. 왜냐면 직조근접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는 곳, 이곳은 항상 이제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배드타운. 사람들이 잠만 자고 나오는 데예요. 가보면은 인프라가 없어. 진짜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고, 교회 있고, 부동산 있고, 미용실 있고, 치킨집 있고, 편의점 있고, 땡이거든. 거기서 뭘 할 거야? 사람들이 그런 데를 떠나서 점점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지금도 시골 가면은 막 서천, 금산 이런 데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들 어렸을 때는 거기가 막 마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떠나서 다 왔었고. 근데 앞으로도 저는 10년 뒤에 진짜 인구 감소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그런 이제 시골 같은 데는 당연히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로 인해 사람이 안 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값은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 어디로 오겠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 내 일터랑 가까운 곳,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든 중심지로 몰리게 돼 있는 거죠. 일본도 보면은 도쿄는 계속 권장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유령 도시가 됐고. 혹시 그럼 두 분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위험 요소로 인구 감소, 가구수 말고 두 분만이 생각하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부동산은 영원하다, 땅은 영원하다. 모든 토지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핵심지 강남 빌딩 시장도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 사례 꽤 많이 있나요? 꽤 있죠. 금리가 상승했을 때도요, 저희 채널을 보고 와주시는 분들은 이자는 그냥 사업비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다 돼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금리 막 6% 7%대도 많이 했어요. 사실 다만 많이 못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매가 아니고선 저희는 절대 거래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평당 1억이다. 근데 진짜 금리가 높을 때는 저희는 이걸 갖다 20% 깎아가지고 8천에 거래를 쭉쭉쭉쭉 해왔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게 조금 올라서 8천대가 다 소진이 돼서 9천대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마저도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정가에 사서 정가에 판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마지막 엑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게 사서 싸게 판다. 부동산의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매도 타이밍이 언제라 생각하세요? 가장 적절한 매도 타이밍은 디벨롭으로 봤을 때 1년 이내 같습니다. 수요자들이 몰려들 때 너도 나도 몰려드는 상황이 아니라면 진짜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싸게 사야 되고요. 근데 욕심이 나잖아. 아 1억만 더, 2억만 더. 그러면 못 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이 문제여서 저희 가치를 얼마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깎는다. 이게 좀 자존심이 상해갖고 그런 거지 금전적으로는 사실 깎아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두 분 같은 경우 서초힐스도 7억대에 사셔가지고 15억대에 팔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아 우리 좀만 더 가지고 있다 좀만 더 1, 2억 더 먹고 팔자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매도를 한 방에 딱 쳐버린 거예요? 다음 스텝이 있었으니까. 저희 역삼동 건물 계약 먼저 해놨어요. 해놓고 아파트 판 거예요. 안 무서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문제가 생겨도 무조건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늘 있거든요. 문제는 늘 터져요. 100% 완벽한 건 없지만 15년에 짬밥이 있잖아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15억 4,500에 매입하신 분도 외국으로 가셔야 되는데 수원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팔고 갭 투자를 하고 가셨죠. 지금은 이제 잠깐 내려왔겠지만 또 다시 회복하면은 또 우리가 15억 4,500 팔았는데 정점은 16억 5천에 팔렸더라고요. 1억이 올랐고 최근에 보니까 한 14억 정도 됐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건물을 그렇게 안 하고 아파트를 그냥 거기에 살고 있었더라면 지금 네 이렇게 못 있었겠죠. 진짜 끔찍하다. 야 끔찍하다. 서초일스 진영쌤이었겠죠. 마스터님은 먼저 지르고 수습한댔잖아요. 고객이나 시청자 입장에서 뭐야 내 것도 했다가 나중에 안 되면 수습 어떻게 하려고. 저는 성공 확률 90% 이상만 덤빕니다. 90% 이하로 떨어지면은 안 해요. 그거에 가장 첫 번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입지예요. 90% 성공 확률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10%는 제가 채우는 거거든요. 그 입지를 보는 게 국세권일 수도 있고 주변에 임차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는지 팔리고 있는 지역인지. 투자를 할 때 내 집 마련은 꼭 하셔라. 청약을 해라. 뭐 중도금 메꾸고 뭐 하고 하면 된다. 이런 말 꼭 하시잖아요. 그럼 두 분이 생각하기에 내 집 마련은 타이밍 없이 그냥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든 그냥 바로 해요. 그거는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요즘같이 떨어졌을 때가 최고인 게 뭐냐면은 매매가 아니고 청약, 분양이잖아요. 얘는 잔금까지 시간이 오랜 기간이 있어요. 새 아파트잖아요. 이게 완공이 되면 무조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일단 올라요. 제가 안 오른 거 못 봤어요. 지금까지. 무조건 되거든요. 얼마 전에 헐헐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셨죠. 뿌리 자산이 있어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 게 일단 어쨌든 뭐 가는 거거든요. 이거 없이는 다음 투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준비가 됐어. 근데 이거를 타이밍만 보시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거. 못 사. 평생 못 사. 그러면은. 이 돈으로 제일 좋은 곳에 어느 지역을 살 수 있을까, 어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를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없다. 타이밍은 없어요. 내가 준비됐을 때가 타이밍. 우리 빌라 사지 마시고 아파트 사시고요. 금리 요즘 동결된다는 말도 있고 금리가 멈추면 두 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이제 강남 빌딩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코로나 때가 진짜 특수 상황이었던 거지 코로나 비슷한 게 또 오지 않는 이상은 못 봐요. 원래 평상시에 제가 오랫동안 본 거는 3%에서 4% 왔다 갔다 해요. 강남에서 수익률 3%짜리 건물이 있냐? 없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 2% 나오는 건물 사서 월세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금리가 동결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정세라고 보기 때문에 더 매수자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금매 물건은 어느 때든 그냥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남 건물주가 되러 이렇게 두 분을 찾으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요즘은? 직업군이 정말 다양해요.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공직에 계시는 분들, 금융권 다 똑같아. 강남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거는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꼭 안 하더라도 상담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얻어가실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잡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담료 있나요? 상담료 없어요. 다만 너무 전화로 굳이 물어볼 수 있는 걸 오시는 것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전 진짜 현장 챙기러 몰아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그건 힘들긴 합니다.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전화로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5만도 됐고 전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기념을 길게 한번 찍어봤는데 다짐 해주실 게 있나요? 저희가 5만이 됐다 그래서 막 거만해지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진심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더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 현장도 많이 나가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젝트들 꼼꼼하게 잘 챙기고 항상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좋은 활동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계속 어떻게 디벨롭 되고 있는 과정들 보여드릴 거고요. 부동산 빌딩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꿈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에 책이 나옵니다. 첫 책인데 저희가 살아온 과정들, 저희 건물 이야기, 클라이언트들의 건물 이야기 재밌게 잘 담아봤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전세 사기. 그 나쁜 놈이에요. 그 미친 놈이에요, 진짜. 어떻게 그 평생 모은 돈인데 그리고 혹은 대출 받은 돈이고 진짜 그런 사람들 안 됩니다.